시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 맨 앞에 보니까 이제 기본 개념이 아마 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앞에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 개념 등은 사실 큰 의미는 별로 없거든요. 자, 일단 이제 이번 시험 할 것은 우리 보니까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 한 3년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하긴 좀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항상 공부할 때 일반 경제 시장과 서로 구분해서 그 원형을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가끔 시험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시장 자체가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다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썼다는 것은 결국은 일반 재화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쓴 거죠. 그래서 항상 얘를 공부할 때 있죠. 반드시 일반 경제 시장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문제 보니까 이 지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과 그 반대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그 결과 부동산 시장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항상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면 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 것인가? 이걸 최근에 보니 여러 번 시험 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요건이 크게 4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 4개 요건을 좀 기억하셔야 하시는데, 맨 먼저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많을 때가 뭐죠? 완전 경쟁 시장이죠. 이 말은 결국 반대로 뭐 있습니까?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 있을 때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구나.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다. 즉, 이 말은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어지면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건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세 번째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진입과 퇴거요. 진퇴가 자유로울 때가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렇지 못한 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데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정보가 뭐 있습니까? 비공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불완전한 거죠. 이 불완전한 게 곧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주로 냈던 그냥 이렇게 있죠. 요 내용만 알고서 답을 맞추게 해줬다고. 근데 최근 문제 보니까 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거와 관련된 특성이 뭐냐? 이게 자꾸 시험 나와, 문제에서. 자, 일단 첫 번째, 왜 보니까 수요자, 공급자 수가 한정돼 있을까 하는 건데, 결국은 얘는 조심할 건 부동성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비싼 고가성과 관련된 거예요. 또한 야치 일물 일가 법칙에 쓸 수 없는 것은 결국은 똑같은 물건 없는 뭐 때문에? 개별성이죠. 또한 야치 시장에 대해서 진입도 퇴거도 쉽지 않는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워낙 비싼 고가성 때문에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가 이 불완전, 즉 비공개적인 정보가 비공개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은 개별성.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어떤 것에 연관되어 있냐 이걸 자꾸 시험 내 문제에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제 글씨는 보이죠? 자, 일단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할게. 이 지문부터 먼저 할 겁니다. 예, 첫 번째 5번에 2번을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 5번에 2번.
일단 우리 거기 있는 제목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5번에 2번 틀린 거죠. 한정된 수요자, 즉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 존재하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시험 내던 걸 조금 더 틀어서 낸 게 뭐 있냐? 저기 있는 6번에 3번. 이 지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자, 일단 거기 키워드 이거죠. 예, 이 키워드 뭐 있습니까? 예, 비공개란 말과 있죠. 비과익성 관계가 있냐? 이 말 아닙니까? 핵심이 다 빼버리면. 그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비공개라는 게 결국 뭐 부동산 무슨 특성이냐? 개별성. 근데 비과액은요, 한번 파괴되면 원래 있는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 자체가. 그죠? 즉, 이 땅이 한번 용도가 잘못 이용되면 원래 있는 용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액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은 용도 다양성이야.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쭉 보냐 이 말 아닙니까? 개별성과 용도 다양성 관계없는 지문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냈어요. 그럼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 5번 문제는 17회 때 문제죠. 6번은 23회 때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자, 보세요. 우리 과거에는 그냥 단지 앞에 있는 이것만 장난쳤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대신 뭐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 불안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23회 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요 뒷말도 동시에 같이 시험 내더라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정리할 때 반드시 부동산 특성과 서로 연관하려면 여기 있는 요 두 놈은 고가성, 요건 개별성이요. 이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먼저 이것부터 합니다. 자, 저기 있는 1번에 4번부터 1번에 4번. 자, 보세요. 이 말. 왜 하필이면 보니까 시장을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어. 그죠? 만약에 부동산도 일반 경제시장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면 절대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 쓸 필요 없다. 즉, 이 말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쓴다.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되어 보니까 위치 고정성 같은 말 부동성, 이질성 같은 말 개별성, 내구성 같은 말 영속성이거든. 네, 그런 말을 굳이 기억하지 말은 거예요. 말뜻이 여기서. 단지 알 것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른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아시면 돼. 그래서 그 문제 그렇게 보셔야 돼 앞으로. 자, 일단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다시요,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시장 개념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수반되어진다. 자, 이 말은 반드시란 말 항상 들어와야 돼. 즉,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자동차를 샀다 했을 때 어디 샀냐가 중요합니까? 차종 또는 가격이 중요합니까? 나 땅 샀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이런 지역이란 공간이 항상 수반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항상 부동산 시장만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위, 부분, 세분, 국지, 지역적인 시장이 있어요.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위, 부분, 지역, 국지, 세분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대 있죠? 부분 반대가 전체지. 지역 반대가 전국이거든. 그 다음에 하위 반대가 상위가 아니라 일반인데, 자, 보세요. 분필은요, 분필은
이 가격이 전국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입니까? 전국적이죠. 땅은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하위 시장에 이런 별도의 시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분필은 서울에서 한 개 100원이면 얘 원주도 100원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똑같은 30평이 있는데 보니까 원주에서 보니까 3억짜리가 원주에 3억 합니다. 있는데 서울 가면 4억짜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30평이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하위 시장을 구분하는 목적이 뭔가, 목적이 이겁니다. 동질적인 상품. 동질적인 상품을 갖다 뭐 있습니까? 파악할 목적이야. 이 말은 절대 이질적이라는 말씀 안 돼. 자, 상품에 대한 동질이 있으면 그 결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 가능한 결과 곧 이건 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을 때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쓴 목적이고요. 자, 요건 이제 설명드릴게. 이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어쨌든 부분 반대가 뭐 전체.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전체라면 여기 강원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분이지. 강원도에 있는 뭐 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라면 이 원주는 뭐가 됩니까? 부분이죠. 자, 원주가 전체면 현재 우리 여기 무슨 동이죠? 평원동이요. 평원동이 뭐가 됩니까?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쪼개어지는 곳이 부분이라고. 들어가 볼게. 평원동이 전체면 그 중에 저기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도 있죠. 그죠? 주거용은 부분이죠. 얘가 전체면 그 중에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있어. 그래서 아파트가 뭐냐? 부분. 얘가 전체면 그 중에 40평, 30평 등이 있으니까 40평은 부분. 이게 40평이 전체면 그 중에 방 3개, 방 4개 등이 있으니까 방 4개가 부분. 이렇게 점점점 쪼개어지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부분시장 쓴답니다. 그럼 왜 이걸 부분시장 쓰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러한 예를,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전체가 현재 40평 아파트입니다. 한 동입니다. 이때 8층짜리에 보니까 801, 802, 803, 804, 805가 있는데요. 801은 보니까 방이 3개, 방 4개, 방 3개, 4개, 3개 있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801호가 6억에 매매되었으면 자동 802호도 6억입니까? 그건 좀 고민되겠죠. 803은 대충 6억이란 말 쓸 수 있겠지? 그죠? 이하가 점점 쪼개보니까 결국은 같은 물건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죠? 같은 물건 가격도 비슷해진 거지. 그래서 이 말은 부분시장 구분한 결과 결국 뭐 상품에 대한 동질적인 물건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런 결과 이와 같이 이런 물건, 동질적 물건이 있는 결과 대체 가능하니까 결국은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시험 내는가?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문제에서. 특히 이 질문을 시험 많이 냅니다. 자, 똑같은 30평인데 여기에 같은 동네, 같은 지역이 있어. 가격도 비슷하지. 그죠? 근데 같은 30평인데 지역이 다르네? 가격은요? 이러한 걸 항상 시험 내게 돼 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질적인 물건이 같은 동네에 있으면 결국 부분시장 성격이 있는 결과 같은 시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부분시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기본적인 맥락을 먼저 아시라, 문제 풀 때.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을 꽤 많이 내니까 이거만큼은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자, 시장에 대한 특성을 묻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입니다. 잘 알지만 우리 항상 특성은 반드시 비교할 대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답니다. 근데 우리 전에 이걸 갖다 암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다 암기는 하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보니까 핵심은요. 실제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부동산 시장과 일반 경제 시장을 비교하는데 일반 경제 시장은 전국적이면서 일률적이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지역적이면서 뭐죠? 개별적입니다. 그럼 얘를 장난칠 때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기 있는 요 말을 딱 집어넣어 항상 문제가 틀린 말로써. 자, 일단 확인시켜 줄게.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문제 4번에 5번. 그 다음에 5번에 5번. 두 개 비교해. 4번에 5번과 5번에 5번 비교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거 딱 쓰고 요거 쓴 거 아니야. 그지? 동일한 가격, 균질, 같은 말 일률이야 말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틀린 말은요. 여기 있는 예를 항상 내게 돼 있어 이쪽에. 그러니까 일반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그 답을 굳이 암기하지 않고 대충 그 값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는 포인트를 빨리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뭐 4번, 5번 둘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있습니까? 국지적 특성이 있지만 결국 뭐요? 개별적 가격이 형성된다 라고 하면 하자 없겠도죠?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먼저 하시라고요. 자, 다시요. 자, 두 번째 또 갑니다. 물어보자고요.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짧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분필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면 지금 당장 공급을 따라가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근데 집을 짓는 건 보통 2년, 3년 장기간 걸리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요 말이 분명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도 항상 장난치면 뭐 있습니까? 요 말 대신 요거 내겠죠. 그죠? 근데 이걸 제가 실제 분석해 보니까요. 요 지문이 우리 지금까지 한 8번 났어요. 요 지문만. 8번 났는데 재밌는 건 한 번도 틀린 말 낸 적 없어. 그게 좀 특이한 건데.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 느낌이. 그죠? 근데 이 곤란하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결과 단기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항상 반복됩니다.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정상보다 폭락할 수 있는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고요. 우리 과거의 문제 보니까 우리 시험엔 틀린 점 낸 적 없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니까 이걸 갖다 찾고 있죠. 이렇게 장기라 해서 틀린 점 내더라고. 모의고사 문제에선. 이건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 낼지 모르는 친구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 보면 문제를 파악해 보면요. 이거 대신 이걸 내야 돼. 틀린 말 낸다면. 자, 일단 확인합니다. 저기 뭐 있습니까? 1번에 2번. 2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확인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로 쓴 건 2번에 1번, 4번에 5번에 1번, 6번에 2번 똑같은 용어지. 그죠? 요걸 달리 표현이 뭐냐? 자, 보세요. 이 말. 이와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수요의 공급이에요. 공급이지. 그죠? 수요는 현재 있는 가격에 바로바로 반응 보이잖아. 근데 집을 만드는 장기잖아. 그러니까 요놈이 항상 문제예요. 공급이. 그래서 이걸 좀 달리 쓴 게 뭐 있습니까? 1번에 2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4번에 2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획과 수입과 등등 이 말은 공급은 오랜 시간 걸린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거기 있는 4번에 뭐 있으면 2번도 공급은 장기간 걸린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뭐 다른 말하면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말과 같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거에 시험 냈던 거 보니까 결론. 얘는 시험 내면 틀린 점은 안 내더라. 그게 결론이. 자, 일단 다음에 시험 내면 분명히 요거 낼 거에 틀리면 내면 요것만 확인하시라고. 이런 것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분필은 거래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부동산 시장 거래가 뭐 있습니까? 공개되어 있지 뭐다죠. 이런 걸 보통 거래 엄밀성 또는 비공개성을 용어 쓴다고요. 또 밑에 있는 필은 뭐냐 이 말입니다. 분필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왜? 똑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근데 단독주택 30평 어떻게 생기냐 물었을 때 이건 말 못하죠? 왜 그러냐?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또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면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보니까 전부 다 있죠. 요걸 싹 빼버리고 P를 싹 빼버리고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P를 빼버리면 뭐 있습니까? 이건 일반 경제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야비한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와 서로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했던 게 개별성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냈던 게 저기 있는 5번에 3번이죠? 네, 5번에 3번. 문제 5번에 3번. 그래서 문제 5번, 3번 보면 뭐 있습니까? 개별성 해서 뒤에 뭐 조직화 나 있지, 그죠? 이 말 아니라 비조직화성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묻는 거예요. 개별성 관련돼 있는 지문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비조직화성이 중요한 거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아주 야백의 장난치면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문제 중에 2번에 2번 가보자고. 2번에 2번. 그러니까 진짜 문제 낼 것은 이렇게 뭐 있습니까? 장난치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적, 국지적 등과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은 부동성이죠. 결국 우리 다시 이걸 갖다 이 그대로 저기 아까 5번에 3번에 연결시키면요. 이렇게 장난칠 수 있죠. 그죠? 부동산 개별성 대신 뭐 있으면 뭐 이렇게 영속성 등 얘기죠. 영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특성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보니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공사법 규제가 많죠. 그죠? 이 말이 뭐예요? 벌써 일반 재화들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사법상 제한받겠지만 땅은 원래 소유권 자체 국가가 한테 있으니까 공법적 규제받지만 또 개인이 매매할 수 있는 결과 사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법에 대한 규제 둘러받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시험은 이 말보다 오히려 이 말 더 많이 내거든요. 법적 제한이 많다. 이렇게 시험 낸다고. 그럼 이걸 낸 게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문제 두 개 있어. 두 개 문제 참 재밌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제가 어디 있더랄까? 법적 규제 많다. 1번에 1번.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1번 냈어요. 근데 조금 머리 아프게 낸 게 뭐가 있냐? 저기 있는 5번에 4번처럼 시험을 살짝 이렇게 내면 살짝. 일단 틀린 거죠? 그러면 거래상에 무슨 성격이 띄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중에 나 있는 문제 중에 3분의 1은 뭐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틀린 이제 정답 맞추는 게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써놨어. 개동틀이 개동틀이라고. 아니, 요 말 딱 말, 요거 두 개 말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할게. 거래할 때 누가 매매하지? 국가입니까? 개인입니까? 뭐 사적이지. 거래했어. 그건 이제 거래했던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있어, 그게?
표시돼 있어. 거래한 게 어디 표시돼 있어? 공적인 등기부 등본이죠. 그 법원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법 아니야, 이거는? 공적이지. 그러니까 공사적 성격을 다 띠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돌려서 낸 거야, 이걸. 응? 근데 우리 시중에 보니까 나와 있던 이 문제 중에 보니까, 요거 딱 써, 요게 틀릴 때서 요거만 딱 써놓게 되었어. 그 고대의 사적인 성격이 있다. 그건 그 사람 혼자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금.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 깊다. 이게 뭔지 알죠? 분필 살 때 은행 대출 받습니까? 집 살 때는요? 그러니까 부동산 많은 돈이 요구되니까 그만큼 이런 대출 관련된 업무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풀면 알겠지만 결국은요, 이거 이외에 꽤 많지만 앞에 있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셔. 응? 이런 거지만. 다른 건 나와봐야 틀린 점 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마 제가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네, 우리 요약지 보니까 제가 일부러 거기 부동산 시장 특성이 8번 나 있죠. 8번이 거래에 대한 장기성이죠. 굳이 이거 암기하지 말라고. 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분필 것을 비교하셔야 돼. 분필 살 때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해. 그럼 결국은 매매가 단기지. 부동산 뭐 있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지. 그래서 매매 기간이 장기간 이렇게 사실 한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교하는데 굳이 그걸 다 비교하지 말고 요거까지 해서 그냥 내용 끝내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 기능. 자, 이 시장에 대한 기능은요. 잠시 얘는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특성이야. 지금 하고 있는 시장 기능은 부동산 시장, 자동차 판매 시장, 배추 파는 시장, 모든 시장에 공통되어 있는 특성이랍니다. 자, 우리 뭐 이런 말, 이 말 한번 물어볼까요?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설명 쭉 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시장 어떤 기능이 물으면 딱 막힌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기능이나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기능은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집단이냐 문제가. 그래서 자, 일단 물론 뭐 이건 앞말만 암기한다 그죠? 뭐 잘 알지만 요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추라니 등등 살 때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한 적이 있죠. 부동산 공급은 부동산 공급은 물건을 공급합니까? 아니면 공간과 위치를 공급합니까? 공간 위치에 딱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자원 배분 기능, 즉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배추가 필요한 사람만큼 필요한 양만 가져갈 수 있는 자원 배분이 있는데 그 결과 부동산 자원을 배분합니다 하는데 얘는 단지 뭐 있습니까? 주어진 공간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 배분 기능이 있더라. 한 개 더 기억하셔야 돼. 그 결과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뭐 있습니까? 자원 배분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까? 원주시 전체가 상업적입니까? 그건 아니지. 그죠? 원주시랑 공간 중에 필요한 양만큼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상업, 공간 배분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용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가야만 돈을 주고 그 물건 살 수 있는 거지. 돈과 부동산 등을 바꾼다 무슨 기능? 또한 또 시장에서 반드시 수요자와 공급자에서 가격이 형성되겠지. 그래서 가격 형성 기능. 같은 말이 뭐냐? 창조 기능. 자, 파괴 기능. 다 같은 거예요. 자, 이 말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3년 전에 내가 30평을 샀을 때 있죠. 4억이란 돈을 주고 샀습니다. 똑같은 물건 가지고 현재 이 물건 팔려고 한다면 무조건 4억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게 보니까 3억 9천 될 수도 있고 4억 2천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진 가격이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는 거지. 이 말이 뭐냐? 시장에서 이 물건 현재 3억 9천 원에 그래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 가봐야만 결국 뭐였어? 정보가 이런 배추가 많다 적다 집값 비싸다 싸다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결국 공급자와 서로 관련돼 있는 건데 이 양과 질을 갖다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현재 원주시 보니까 이 주택 보급률이 50%가 채 안 된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는 양을 구합니까? 질을 구합니까? 100% 이상 초과되었어? 그런 걸 보고 뭐 있으면 양과 질을 결정한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요 5개가 뭐냐? 부동산 시장 기능이더라 하는 거예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재밌는 건 어디 보는가 하면요. 우리 거기 문제 3번. 문제 3번. 자, 1번 분배, 배분 기능. 2번 교환 기능. 3번 비공개. 4번 양과 질 조정 기능. 5번 가격 창조 기능. 말은 다 본 거지. 다 본 지문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문제 진짜 어렵게 된 거 이거. 그러니까 잔머리 엄청 굴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능이란 말과 특성 같은 말이니 물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특성은요. 부동산 시장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라고. 기능은 모든 어떤 상품이 갖고 있는 공통된 어떤 성격. 그러니까 비공개는 부동산 시장 특성이지 부동산 시장 기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 앞으로 이렇게 절대 장난 안 쳐요. 절대 장난칠 리 없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혹시 있죠. 이렇게 난 답이 다 맞는 거야. 맞을 때 혹시나 싶어서 이건 다시 확인 차원이지 아마 앞으로 이게 장난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그리 넘어가시는데 혹시나 답이 다 맞다 했을 땐 기능이냐 특성을 구분하시라고. 그렇게 문제를 푸시라고. 약간 일단 운영의 면을 좀 두어서. 자, 일단 요 정도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안 풀었던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까지 우리 보통 하나의 어떤 테마거든요. 저 앞에서 여기까지가. 전체 묶여, 문제가. 자, 이제 갑니다. 문제 1번부터. 자, 문제 1번에 1번, 2번, 3번 갑니다. 3번은 키워드 3개요. 고가품, 자금 조달. 연관성 있어요? 그 다음 뒤에 가서 뭐 실제 답인지 그 다음이죠. 은행 금리가 뭐였죠? 올라가면 공급은요?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하지. 얘가 틀린 거죠? 4번 가볼게요. 4번에 5번 갑니다. 자, 5번에 이 5번하고 서로 비교할 게 뭐예요? 1번에 5번, 2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1번, 요거 3개 비교해. 3개. 제일 먼저 확인할 건 4번에 1번부터 먼저 보고 거꾸로 2번에 3번 보고 마지막 가서 1번에 5번 보시라고. 거꾸로. 그러면 이게 뭔가 눈에 보여. 자, 갑니다. 자, 저기 있나? 4번에, 몇 번이지? 1번. 자, 4번, 1번 갑니다. 요거 묻는 거죠, 보세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지역이 다른 거 아니야. 가격도 뭐 있습니까? 다른 거지, 그지? 일단, 거기 고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2번에 3번 갑니다. 유사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분 시장별, 이 말은 뭐였습니까? 시장이 다른 거예요.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걸 묶어서 해볼래요? 묶어서 뭐라냐? 여보세요? 묶어서 부분 시장, 하위 시장, 국지적 시장이라는 용어 쓴다. 그 말 뜻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장 불안성이 발생된 이 말이 다른 말 부분 시장이다 묻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마지막 1번, 5번 가자고요.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그 결과 뭐 있습니까?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개의 국지, 부분,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자, 여기 있는 요거 물었던 거지. 이걸 그렇게 시험 냅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예, 다시. 자, 2번 갑니다. 2번에, 2번에 4번, 2번에 5번이나 1번에, 1번 같은 거죠? 그죠? 1번에 1번, 2번에 5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법적 제한 많다,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거고. 자, 4번 갑니다. 4번은, 예, 4번에 3번과 4번 정리하시고, 자, 4번에 3번과 4번 보시고, 그 말이 있죠? 같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자원 배분된다, 공간 배분된다, 또 토지 이용이, 예, 분배, 토지 이용이 결정, 분배된다. 같은 말이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요. 5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했네. 자, 6번, 1번 갑니다. 6번, 1번 키워드 뭐예요? 키워드 뭐예요? 응?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성격이 있다 이거지? 이게 핵심이죠. 그 지역이 뭐냐? 앞에 부연 설명돼 갑니까? 사회, 경제 이런 거 묻는 거죠. 앞에만 지금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한마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다. 2번, 3번, 4번. 자, 4번은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핵심 뭐죠? 부동산 가격은? 핵심 가격 형성 기능이지. 가격 형성 누가 합니까? 그 앞에 부연 설명 아니야. 부연 설명 의미 없는 거. 요거 없는 거 아닙니까? 가격 형성 기능 거죠? 뭐 이런 거 묻는 거 문제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할 건데, 일단 11번 문제를 먼저 풀 거예요. 11번 문제. 11번에 1번 본 기억납니까? 요 지문. 어디서 봤지, 이거? 어디서? 앞에 어디? 몇 번? 6번.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똑같은 점은 계속 나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2번 갑니다. 자, 핵심이 뭐죠? 정보가 완전치 못한 거지. 지금 11번에 2번. 그죠? 뒷말이 지금 중요한 정보가 불안전하더라. 여기 있는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네. 정보가 불안전하더라. 이거 묻는 거요. 그죠? 부동산 시장 성격에서.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예, 3번은 좀 따고 4번 갑니다. 4번은 뭐가 있습니까? 핵심이 뭐요? 요거 묻는 거지. 진입과 퇴가 자유를 못한 결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그 다음에 5번요. 5번 핵심 뭐 있습니까? 키워드 이거죠. 개별성, 비표준화. 표준 어렵다. 비표준화죠. 연관성 있는 말이다. 요거까지요.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일단 요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예, 좀 쉬었다가 우리 거기 있는 효율적 시작할게요.